안녕하세요, 모터플렉스 김경수입니다. 오늘은 렉서스 LM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이제 렉서스 LM 500H가 이제 국내에 출시돼가지고 시판이 되는데요. 렉서스 LM이라고 하면 렉서스 L 시리즈, 다시 말하면 렉서스 LS로부터 시작됐었던 그 차들이죠. 렉서스 L 시리즈는 렉서스 LC, LX, 그리고 LM, LY 이렇게 쭉 라인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렉서스 LM은 LS보다 조금 더 비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렉서스 L 시리즈 가운데에서는 가장 비싼 모델입니다. 4인승과 6인승으로 이제 출시가 됐고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4인승으로서 기본적으로 이 격벽이 있는 그런 모델이에요. 전체적으로 크기는 전장이 굉장히 큽니다. 총 5130, 그리고 높이가 1950mm가 되고, 그 다음에 좌우폭이 1890mm가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일본 차라고 하지만 굉장히 큰 차죠. 자, 전반적으로 보시면 기존의 1세대에서 보였었던 그 렉서스의 스핀들 그릴이 이제는 그릴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바디까지, 그래서 이 렉서스 2세대 LM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 스핀들 바디라는 굉장히 독특한 언어를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기존의 스핀들 그릴의 모양이 앞에서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저는 약간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볼드모트 같은, 사실 알파드는 작년 9월에 처음 나왔을 때 이 너무 괴기하다, 과격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렉서스 LM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조금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약간 허니콤을 좀 이렇게 벌려놓은 듯한 이런 전면부의 형상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전통적인 렉서스의 엠블럼, 그리고 이 전체적인 앞에 이미지를 착 잡아주는 크롬이 위와 아래에 각각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이 헤드램프는 이전에 우리한테도 참 많이 익숙하죠. 렉서스 RS에서도 쓰였었던 3구의 LED 헤드램프가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 차는 MPV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앞유리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큽니다. 또 여기 측면에서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쿼터 글라스도 보통의 차들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큰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2억 가까이 하는 차에 가스 쇼버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걸로 한다라는 게 이 우리나라 소비자들한테는 조금 어색한 요소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이고 2.5L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5단 변속기를 통해서 계속 변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뒷바퀴에는 전기 모터를 달아가지고 사륜구동을 일으킵니다. 다이렉트 4라고 이야기를 하죠. 엔진룸 자체는 우리가 기존의 알파드에서 봤었던 레이아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굉장히 측면에 공간을 많이 두고 있고, 엔진의 출력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크라운이나 다른 좀 더 달리는 차들에서도 비슷한 유닛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렉서스 LM에서는 어떤 달리는 운동 성능에 집중하기보다는 편안하고 진동을 굉장히 낮추는, 거기에 좀 중점을 뒀다라고 합니다. 그 어떤 시승 소감이나 이런 것들은 내일 시승을 통해서 정확하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를 이제 좀 살펴보시면 렉서스 LM에서 많이 신경을 쓴 부분이라고요. 일단은 이 발판 자체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여기 이렇게 하단에서 이렇게 내려 나오는 이 SUV들 이제 사이드 스텝 게이트의 어떤 형태를 보였었다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좀 나오는 방식이 좀 독특해요. 이렇게 싹 펼쳐지는, 자, 요 형태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 스텝 게이트를 밟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정감 있고 약간 부드럽게 열린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이 렉서스 엔지니어들, 치프 엔지니어가 오늘 오셨거든요. 그분이 설명하시는데 이걸 굉장히 좀 중요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100가지를 시뮬레이션 했다. 100개를 만들어서 우리가 최적의 형태를 잡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탈 때 이 장면에서 이제 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타고 내릴 때는 이렇게 내릴 수 있도록 100本ぐらいのいろんなサンプルを作って、その中から厳選した形というのを決めました。 일단은 차에 오르고 내릴 때 우리가 렉서스라는 차를 느낄 때 어때요? 이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알게 모르게 그냥 편한데? 뭐가 편한지 딱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요소들을 군데군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느껴집니다. 근데 현장에서 제가 이제 느낄 때는 엄청 럭셔리하거나 막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제대로 만들었겠거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만 느낌이 듭니다. 何の変哲もないグリップに実は見えるんですけども、
차체 측면에서 보시면 가장 넓은 이제 공간 판넬을 차지하는 거는 이 뒷좌석 문입니다. 뒷좌석 문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패널과 달리 그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만들 거 이미 그냥 다 통으로 알루미늄으로 만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전체적인 판넬에서 요 차체 부분, 요 문짝만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경량화 이런 측면에서 알루미늄을 썼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뒤편을 보시면 렉서스 LM의 이미지를 정말 가져가는 듯 합니다. 전반적으로 좀 약간 툭 떨어지는 그런 MPV의 전형적인 리어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면발광 타입의 LED 리어 램프를 이제 탑재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냥 뭐 평면적인 건 아니고 여기 약간 입체감을 뒀어요. 그리고 이 하단부는 이제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이 하단부에다가 이제 크롬 테두리를 딱 넣어서 조금 더 이제 고급감을 좀 표현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차명 LM500H 다이렉트 4라는 이니셜 그리고 레터링을 집어넣었네요. 옆면에 있는 버튼으로서 뒷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간 자체는 이 차는 4인승과 6인승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뒷공간에 대한 사용성도 각 인승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차 높이는 벌터 앉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 정도는 돼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여기에 티테이블 하나 놓고 뭐 이렇게 경치 감상하면서 앉아서 뭐 도란도란 이야기할 정도? 그 정도 높이까지는 됩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뭐 MPV고 여기 높이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 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 토요타 렉서스 차들에서는 어디에나 항상 하나씩은 꼭 들어있는 건데, 이게 에어로 핀이라고 합니다. 이거 왜 있는 거예요? 그냥 매끈하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면 이게 공력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은데 항상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요것도 이번에 보니까 LM에 이렇게 두 개가 빡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제 렉서스 LM의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물론 이 차는 이제 쇼퍼 드리븐 카이기 때문에 뒷좌석이 더 중요한데, 이 앞좌석의 공간성도 저희가 뭐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토요타와 마찬가지로 공간의 구성이나 조작부의 구성, 어떤 배치나 이런 것들은 동일하지만 이런 어떤 그 소재감, 그리고 약간 디자인의 어떤 간결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럭셔리하고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 마크 레비슨 레퍼런스라는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갔고, 우드 그레인에 대한 그 느낌이나 요 가죽의 소재감, 그리고 요 조작부의 어떤 디자인, 이런 것들은 분명히 알파드와 차이가 있고요. 아무래도 분명히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1억 언저리, 1억에서 조금 몇백만 원 빠지는 그런 정도의 가격이었고, 이 차 같은 경우에 그거보다 약간 2배, 1억 이상 가치가 더 붙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점들을 살펴봤을 때 더 고급화 요소가 많이 들어간 걸로 볼 수 있어요. 뭐 렉서스의 뭐 마크 자체도 멋있지만 여기에다 뭐 우드 그레인 뭐 이런 것도 한번 더 집어넣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간 감싸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포근하고 좋습니다. 사실 제가 느끼는 바로서는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에 HUD가 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약간 증강현실이나 뭐 어떤 뭐 인포테인먼트 측면에서의 야 이거 신기한데, 야 이거 되게 새로운데 라는 느낌의 별로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측면의 어떤 되게 장점들, 디지털 측면에서의 상품적인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라는 그런 느낌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 그런 차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들이 정말 뭐 엄청나게 단점으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승은 내일 하기 때문에 내일 정확한 시승 소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차의 백미 2열 공간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렉서스 LM의 백미라고 손꼽히는 뒷좌석에 왔습니다. 아까 디자이너가 이제 이야기했었던 거는 전반적으로 수평과 수직으로 교차하면서 시야를 편안하게 만든다, 그런 기조로 자기는 디자인했다. 水平と垂直テーマに基づいて表現されたパーティション、ドアトリムなどにより開放的でありながらモダンで落ち着きのある空間を表現しています。
이 공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운전석이 아닌 이 뒷좌석의 공간은 사실 자동차라는 개념을 초월한 그런 공간적 개념으로 만들자라는 느낌으로 이제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딱 보시면 이 격벽이 이제 굉장히 상징적이죠. 여기 이제 프라이버시를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오너들을 위해서 여기 이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할 수 있는 격벽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스크린은 사실 이런 대형 스크린 같은 경우에 BMW 7 시리즈에서도 이미 한번 구현이 된 적은 있었는데 BMW 7 시리즈 같은 경우 여기 내려오는 구조였죠. 하지만 이제 격벽이 있는 차답게 여기에 무려 46인치 LCD 패널이 들어 있습니다. 야, 저희 집에 있는 것보다 더 커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분할로도 이제 영상을 볼 수 있고 한 가지 분할로도 이제 영상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뭐 화상회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화면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역시 뭐 럭셔리한 차답게 뭐 냉장고도 있고 또 뭐 갖가지 뭐 신발을 넣는 그런 수납 공간도 마련이 돼 있죠. 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엉덩이만 럼버 서포트,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만든 공간이 아니라 이 팔걸이나 발 받침대 이런 공간들도 한 번 더 개선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엉덩이에만 열선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팔걸이에도 열선이 들어있어서 이 팔걸이 팔마저 되게 따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반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루프는 우리가 이미 그 알파드에서 한번 경험했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뭐 선쉐이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버튼들 이런 것들이 마련이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좌우에 개별적으로 선루프가 마련이 돼 있어서 개별적인 공간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점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화장 거울도 이제 굉장히 이렇게 고급지게 떨어지죠. 이 불도 빵 켜지는 게 아니라 스왕 하고 켜집니다. 이런 점들도 굉장히 좀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반적으로 되게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많이 나고요. 하나하나 디테일들도 뭐 하나 모진 거 없이 깔끔하게 마련이 돼 있어요. 태블릿 PC로 해서 오디오 온도 조절, 뭐 라이트, 쉐이드, 좌석의 어떤 뭐 마사지 기능까지 모두 다 갖추어 놓았다. 진짜 뭐 이거 뭐 이렇게 툭 잃어버리면 정말 눈물 날 것 같은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사실 저는 토요타 알파드를 탔을 때 그때도 이 정도 공간이면 사실 더 뭐 좋아질 만한 게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렉서스 LM에 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고급스러운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점에 대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누워볼게요. 뭐 끝까지 그냥 뭐 끝까지 누워지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180도인데? 이거 발을 들어보면 바로 올라가나?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그냥 뭐 거의 그냥 침대인데? また座った瞬間に心身を解放させるような心地よさを目指した体をゆったりと包む大型独立シートを採用し移動におけるパーソナル感を高めました。 사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푹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일반적으로 고급차, 사실 그 위에 한 번 더 고급스러움을 만든 그런 차인 것 같아요. 놓을 수는 없으니까는 뭐 몇 마디 더 하자면 이 사전 계약을 한 500대쯤 받았다라고 해요. 지금 저희가 어제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500대가 좀 넘는 사전 계약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전에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반반이었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알파드 같은 경우에는 반반이었는데 렉서스 LM 같은 경우에는 법인 판매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났고, 그리고 이 사전 계약을 얼마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00대가 찼는데 법인 판매 비중이 조금 더 빠르게 증가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관계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보니까 렉서스 LM 같은 경우에는 알파드보다 법인 판매 비중이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약 500개 이상의 어떤 계약에는 실은 법인이냐 개인이냐는 부분들이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완벽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 예상은 알파드 예를 봤을 때 그 비율보다도 훨씬 더 상회하는 법인의 비율이 나올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렉서스 LS가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인데 이 차종을 과연 국내에 들여올 것이냐라고 이제 여쭤보니까 韓国の、お客様の志向でありますとか、ライフスタイルを考えたときに、まだまだレクサスのラインナップは、完成して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先ほど、名前が挙がった、車も含めて、特にその上位のラインナップの拡充は、しっかり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もしかしたらもうすぐご紹介できるかもしれませんが、
今はここまでの回答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다시 말하면 렉서스 LX도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이런 인터뷰 제가 많이 해보면 계획이 아예 없으면 안 들어올 거면 계획이 없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들여오겠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렉서스 LX는 내년에 한국 시장에 도입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한번 과감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렉서스 LM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시승은 내일 한번 더 이제 시간이 있어가지고 할 텐데요. 한번 그때의 정확한 내용을 다시 한번 시승 소감을 전달해드리고 오늘 차량에 대해서 리뷰하는 건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